어제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관심이었는데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공교롭게 어제 옥중 메시지 냈는데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서로 얘기를 한 겁니까 미리? 그렇게는 뭐 보기 어렵지만 생각의 방향이 같다 보니까 쓰는 단어도 유사하게 나오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레드카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사의 구조도 맞고 이 계엄은 뭐 반성할 부분이 있으나 이유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당대표는 그런 메시지를 냈을지언정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공동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냈고 또 저희 당의 많은 의원분들이 또 당 지도부와는 다른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라는 또 공간까지 생각을 할 때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을 할 때 적어도 저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과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낸 장동혁 당대표는 정치적으로 당에서의 어떤 권력 기반을 많이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사과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의원 25명이 공동으로 사과 성명을 냈잖아요. 그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자, 일동 차렷. 절. 대변인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의 권력 기반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원내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당대표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냈어요. 그럼 당대표는 어떻게 당대표가 됐느냐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당대표를 지지했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더더군다나 저희 당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전혀 당대표와 다른 메시지를 냈단 말입니다. 그것도 원내대표단과 같이. 그 얘기는 장 대표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더 공개적으로 선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당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전까지 봐야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전처럼 당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전에도 많은 무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장외 집회를 계속 끌고 나간 것도 당대표의 결정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봐야 한다면 또 그 성과가 대단히 미진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제 이후로 장동혁 대표가 과거처럼 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내 구성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물러나면 모양새가 좋은 거고요. 쫓겨나는 거겠죠. 그런 겁니까? 사실상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직접적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게 거네요. 저는 현상이라서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12월 3일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어제 그 전날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전날 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이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숙제를 줬잖아요. 숙제를 풀었잖아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근데 그 숙제를 잘못 풀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못 풀고. 그러면 그 집단에 있어서 이 집단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인가라는 의문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 확인했으면 이게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무슨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당대표 되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물론 대통령자도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당대표 자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본인의 그 어떤 말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추측컨대 장동혁 대표의 그 아주 극명한 원내 의원들과의 극명한 메시지,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해버린 거, 저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봅니다.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들어오려면 정말 장동혁 그 의원이 대표가 어떤 정치적으로
엄청난 스스로의 수모, 자존심 꺾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제는 쉽사리 회복되기 힘든 시작점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낸 SNS 메시지는 사과보단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실망과 혼란을 들였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초점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것에 맞췄고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 전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당대표가 비상계엄의 주범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원내대표의 반성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결국 초재선을 중심으로 25명의 의원들은 별도로 사과 성명을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년 전 찬탄과 반탄으로 쪼개졌던 국민의힘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내란 사범 윤석열을 낳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엄을 미화하고 있다는 여야의 비판도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불법 행위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책임 회피의 극치입니다. 헌법을 뒤흔든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자기변명일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음에도 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 없이 침묵을 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되는 만큼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장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